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우리 증시가 다행히 반영하지 않았죠. 오늘 마감한 증시는 많이 하락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FOMC에서 6차례의 기준금리 동결을 나타냈습니다. 5.25에서 5.5%로 동결. 파월 의장의 발언도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인데요. 거기다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긴축 긴축의 완화를 좀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발언도 시장에 안도를 줬습니다. 하지만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10% 내외로 빠지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5%대 급락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뉴스가 많은 오늘의 분석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락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도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분위기가 이제 중간에 파월 의장 때문에 한번 들썩이긴 했지만은 그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됐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로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을 좀 무너뜨리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마존닷컴이나 보잉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잘 버티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서로 엇갈리면서 이제 오후장 들어갔는데 2시에 이제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2시 반에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 이제 6월달 조치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압박은 남아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연준의 조치들이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지수는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ISM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좀 상승했다가 다시 49.2로 위축 국면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7.29%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원래는 하락할 거다라고 200만 배럴 이상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726만 배럴이나 강력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어떤 휴전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크루드 오일이 지금 79달러 선까지 80달러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쉐보론이나 엑스모빌 같은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 있는 AMD,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로 불리는 이제 엠코어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ARM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고 이제 또 소비주들 CVS나 스타벅스, 에스티로도 이런 종목들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기술주들을 보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는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치는 엔비디아의 성장률에다 맞춰가지고 성장을 해라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또 게임 분야 매출이 또 안 좋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광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광적인 매수세가 지난밤을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지금 신제품 MI300에 대해서도 지금 매출 추정치를 40억 달러 수준으로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성장에 맞추려면은 적어도 50억 달러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수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목표 가격을 $10 낮춰가지고 180
85달러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8%나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0%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14%나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순이익, 매출 모두 이제 기대치를 놓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최악의 날이라고 불릴 만큼 1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면서 매출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안 좋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됐고 제프리 쪽에서는 커피에 대한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어떤 커피 맛에 대한 소비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또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UBS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95달러에서 85달러까지 낮추면서 중립 등급 매기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시간 외에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시장의 기대치를 모두 능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다 능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한 3, 4% 이렇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이죠. 금요일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또 주목을 좀 해야 되고 오늘 밤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잭스에서는 지금 EPS가 0.7% 하락할 거고 매출이 5% 정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완전히 봉쇄하는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장의 장시작 전에 이제 채용 공고가 감소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직률이 2020년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노동 시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급여를 올려서 이직할 수 있는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더 높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첫 금리 인하가 12월 달까지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GDP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아직은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준의 파월 의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감을 좀 떨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애플 오늘 밤에 그냥 애플도 그렇지만 실적 압박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그동안 좀 무난하게 지나갔다가 이번에 좀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나면서 좀 긴장감을 주네요. 자, 오늘 밤에도 애플 좀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유가도 좀 8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7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는 점도 유의미합니다. 자, 그럼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살펴주실까요? 네, 기술주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서로 보였습니다. 정보기술 업종이 1% 이상 하락했는데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2%대 강세를 보이고 구글도 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진행이 됐고 기술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FOMC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처럼 양적 완화,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기술주들의 어떤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좀 눈에 띄는데 지난 3개월 동안 11%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업종 내에 있는 산업별로는 수익률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소형기업 중심의 바이오 산업은 마이너스 7%나 하락을 했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3% 상승했습니다. 소형기업들은 연준에서 아무리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보강을 해주더라도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그다지 주가가 못 오르는 전반적인 산업들이 주가가 못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지난밤에 이제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매출이 20%나 감소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4%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희망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 백신 외에 다른 약품들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1%나 올랐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비용도 한 40억 달러 줄이고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대폭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그 나왔던 종목들 중에 두 가지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하고 CBS를 볼 건데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기대치는 충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 감소를 했습니다. 주가가 30달러 지지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전반적으로는 지난밤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바닥권은 다진다라는 느낌은 이제 주는 그런 하루였는데 순이익이 그래도 그나마 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의 2배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웨어러블 프로그램을 갖다 출시를 할 거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패키징 쪽에서 이제 대부분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지금 비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45달러로 목표가를 한 2달러 정도 높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수가 엠코하고 유사한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과 소잉 장비들을 생산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대치가 좀 잘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CBS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1월 이 금융위기 이후 그때 이후부터 이제 최악의 날이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마이너스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당 그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모두 기대치를 크게 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연방 정부에서 지금 정부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약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분야에서 굉장히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이제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1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닝 시즌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김태수 외신위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